삼국지 제53회. 관우는 의롭게 황충을 풀어주고 송건은 장녀와 크게 싸우다. 각설. 공명이 장비에게 말하기를, 지난번에 자룡이 계양군을 취할 때 군령장을 쓰고 가도록 했소. 이제 익덕이 무릉을 취하겠다면 모름지기 군령장을 쓴 뒤에야 병력을 거느려 갈 수 있소. 하니 장비가 곧 군령장을 쓰고 흔연히 3천 군사를 거느려서 한밤에 무릉 경계에 다다랐다. 금선이 장비가 병력을 이끌고 온 것을 듣고서 장교들을 불러 모으고 정예 병력과 무기를 점검하여 성을 나와 적을 맞이했다. 종사 공지가 간하기를, 유현덕은 한나라의 황숙이며 인의의 천하의 편입니다. 게다가 장익덕은 용맹하기가 남다릅니다. 대적하기 불가하니 토항을 상책으로 삼는 게 좋겠습니다. 하니 금선이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내가 도적과 연통하여 내부 변란을 꾀하느냐 하고 무사들에게 소리쳐서 끌어내라 참아라 했다. 관리들이 모두 고하기를, 가신을 먼저 참하시면 군사에 이롭지 않습니다 했다. 금선이 이에 공지를 꾸짖어 물리치고 스스로 병력을 인솔하여 나갔다. 성에서 20리 떨어진 곳에서 바로 장비와 마주쳤다. 장비가 장팔 3호를 비껴들고 말을 세워 금선을 크게 꾸짖자 금선이 부장들에게 묻기를, 누가 용감히 출전하겠소? 하니 모두 두려워하며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금선이 직접 말을 내달려 칼춤을 추며 맞섰다. 장비가 크게 한 소리 지르니 큰 우레 같았다. 금선이 낯빛을 잃고 감히 창칼을 부딪히지 못하여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장비가 군사들을 이끌고 뒤에서 덮쳤다. 금선이 성 주변까지 달아나자 성 위에서 어지러이 화살이 쏟아졌다. 금선이 놀라 바라보니 공지가 성 위에서 말하기를, 내가 천시를 따르지 않으니 스스로 패망을 취한 것이라 나는 백성들과 더불어 유현덕께 항복하겠다 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화살 한 발이 금선의 입을 명중하여 말 아래로 떨어뜨렸다. 군사들이 그 머리를 잘라 장비에게 바쳤다. 장비가 공지에게 명하여 인수를 가져오게 하여 계양으로 가서 현덕을 만났다. 현덕이 크게 기뻐하여 곧 공지로 하여금 금선의 직위를 대신하게 했다. 현덕이 몸소 무릉으로 와서 백성들을 안심시킨 뒤에 운장에게 글을 써 보내서 익덕과 자룡이 각각 1군을 얻었다고 전했다. 운장이 이에 답장을 써 청하기를, 듣자니 장사는 아직 취하지 않았다 하니 형장께서 아우를 재주가 없다고 여기지 않으시면 이 관 아무개로 하여금 이번에 공로를 세우게 해주시면 정말 좋겠소 했다. 현덕이 크게 기뻐하여 곧 장비에게 명령하여 밤새 달려가서 운장을 대신해 형주를 수비하도록 하고 운장에게 장사를 취하러 오라고 했다. 운장이 이미 이르러 현덕과 공명을 만나자 공명이 말하기를, 자룡은 계양을, 익덕은 무릉을 취하는데 모두 3천 군사를 거느려 갔었소. 이제 장사태수 한여는 진실로 말할 가치도 없지만 다만 그에게 장군 하나가 있으니 곧 남양 사람으로 성은 황이요 이름은 충이며 자는 한승이요. 그는 유표 밑에서 중랑장을 지내고 유표의 조카 유방과 더불어 장사를 함께 지켰으며 그 뒤 한연을 모시게 됐소. 비록 금년에 거의 6순에 가까우나 도리어 10,000명의 사내도 못 당할 용맹을 가졌으니 가벼이 대적할 수 없소. 운장이 간다면 많은 군마를 데리고 가는 게 필수요 했다. 운장이 말하기를,
군사께서 무슨 까닭으로 다른 사람의 날카로운 기세를 쭈껴 세우면서 자기 쪽의 위풍을 무시하시오? 한낱 늙은 졸병 따위를 입에 올릴 것도 없소. 이 관아무개는 삼천군사도 필요 없으니 다만 본래 거느린 500명, 교도수 칼로 무장한 병사만으로 결단코 황충과 한연의 목을 잠하여 휘하에 바치겠소. 했다. 현덕이 애써 말려도 운장은 따르지 않고 겨우 500명 교도수를 거느리고 떠났다. 공명이 현덕에게 말하기를 운장이 황충을 가볍게 보다가 실수할까 두려우니 주공께서 마땅히 가서 접응하셔야 합니다. 하니 현덕이 그 말에 따라 뒤를 쫓아 병력을 거느리고 장사를 향하여 출발했다. 주공께서 우려하실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 한 자루 칼과 이 활 한 장이면 1,000명이 온들 1,000명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했다. 원래 황충은 이석, 힘이 드는 활을 능히 당겨서 백발백중으로 마쳤다. 말을 미처 마치지 않았는데 섬돌 아래 한 사람이 곧 튀어나와서 말하기를 노 장군께서 출전하실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제 손으로 관모를 사로잡아 오겠습니다. 했다. 한연이 보니 바로 광군교위 양령이었다. 한연이 크게 기뻐하여 곧 그에게 명하여 일천군사를 이끌고 서둘러 성을 나서게 했다. 약 50리를 가니 멀리 먼지구름이 일어나는 곳에 운장의 군마들이 어느새 당도했다. 양령이 창을 꼬나쥐고 출마하여 지인 앞에 서서 욕을 하며 싸움을 걸었다. 운장이 크게 노하여 대꾸도 없이 말을 내달려서 칼을 휘둘러 곧장 양령에게 달려들었다. 양령이 창을 꼬나쥐고 맞서나 삼합이 못되어서 운장이 손을 들어 칼을 내리치자 양령이 베어져 말 아래에 떨어졌다. 패잔병들을 뒤쫓아서 곧장 성 아래에 이르렀다. 한연이 듣고서 크게 놀라서 곧 황충에게 출마하게 하고 한연이 성 위에서 살펴보았다. 황충이 칼을 들고 말을 내달려 500기병을 이끌고 나는 듯이 조교를 지났다. 운장이 바라보니 한 늙은 장수가 출마하므로 황충이라 알아보고 500교도수 칼로 무장한 병사를 일자로 벌려놓고 청룡 언월도를 비껴들고 말을 세워 묻기를 오는 장수는 황충이 아니오? 하니 황충이 말하기를 이미 내 이름을 알고서 어찌 감히 우리 땅을 침범하느냐 했다. 운장이 말하기를 특별히 내 목을 취하러 왔다. 하고 말이 끝나자 둘이 맞붙어서 100여 합을 싸워도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한연이 황충의 실수가 있을까 두려워서 징을 울려 군사를 거두었다. 황충이 군사를 거둬 입성하자 운장도 군사를 물려서 성박 십리에 영체를 세웠다. 차마 바로 쏘지 못하고 칼을 두고 활을 잡아 화살을 매기지 않은 채 빈 시위만 당겨 차마 바로 쏘지 못하고 칼을 두고 활을 잡아 화살을 매기지 않은 채 빈 시위만 당겨 소리를 냈다. 운장이 급히 피하지만 화살은 보이지 않았다. 운장이 다시 뒤쫓자 황충이 다시 빈 시위를 당겼다.
운장이 급히 피하나 역시 화살은 없었다. 황충이 쏘지 못하는 줄로만 알고 방심한 채 뒤쫓아왔다. 조교 가까이 이르자 황충이 다리 위에서 화살을 매겨서 활을 당겨 활시위 소리와 함께 화살이 날아와 바로 운장의 투구 수를 맞췄다. 앞쪽에서 군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운장이 크게 놀라 화살이 박힌 채 영체로 돌아가서야 황충이 백보 거리에 버들립도 쏴서 꿰뚫을 능력을 가지고도 오늘 투구만 맞춘 것이 바로 어제 그를 죽이지 않은 은혜를 갚은 것임을 깨달았다. 운장은 병력을 거느리고 물러나고 황충도 성으로 돌아가서 한현을 만나니 한현이 좌우에 호통을 쳐서 황충을 체포하라 했다. 황충이 외치기를 죄가 없습니다. 하니 한현이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내가 사흘을 지켜보니 네가 감히 나를 속였다. 네가 앞서 힘껏 싸우지 않은 것은 반드시 사심이 있어서다. 어제 말이 실족하여 그가 너를 죽이지 않은 것도 필시 내통을 해서다. 오늘은 2번이나 빈 시위만 당기다가 3번째 화살은 그 투구 술만 맞췄으니 어떻게 외부와 내통한 것이 아니냐. 너를 참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이 있겠다. 하고 도부수들을 호통쳐서 성문 밖으로 그를 끌어내어 참하라고 했다. 장수들이 살려달라고 하자 한현이 말하기를 황충을 살려달라고 하는 자들도 역시 같은 죄다 라고 했다. 막 성문 밖으로 끌어내어 칼을 들려는 순간 호련히 한 장수가 칼을 휘두르며 뛰어들어 칼잡이를 베어 죽이고 황충을 구하여 일으키며 크게 외치기를 황항승 황충은 곧 장사의 보호벽이거늘 이제 한승을 죽인다면 바로 장사의 백성들을 죽이는 것이다. 한현이 잔인 포악하고 어질지 못하여 어진 일을 업신여기고 선비를 함부로 대하니 마땅히 모두 함께 그를 죽여야 한다. 나를 따를 자는 어서 오라 라고 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니 얼굴은 짙은 대추빛이요 눈은 별처럼 빛나니 바로 의양 사람 위연이었다. 양양으로부터 현덕을 뒤따랐으나 만나지 못하여 한현에게 넘어왔었다. 한현이 그와 오만하고 무례함을 의심하고 중용하지 않아서 이에 불만을 가졌다. 그날 황충을 구하여 백성들에게 함께 한현을 죽이자 하니 팔뚝을 걷어 일제히 호응하며 따르는 자가 수백여 명이었다. 황충이 막지 못하여 위연히 성 위로 올라가서 한 칼에 한현을 베어 2 조각을 내어 그 머리를 말에 매달고 백성들을 이끌고 출성하여 운장에게 투항했다. 운장이 크게 기뻐하고 곧 성으로 들어가 백성들을 달래고 나서 황충에게 만나기를 청하나 황충은 병을 핑계로 나오지 않았다. 운장이 즉시 사람을 보내어 현덕과 공명을 청했다. 한편 현덕은 운장이 장사를 취하러 가자 공명과 더불어 뒤에서 인마를 재촉하여 지원하려 하였다. 한창 가고 있는데 푸른 깃발이 넘어져 구르고 한 마리 가을 가마귀가 북에서 남으로 날아가며 잇따라 3번 울고 가니 현덕이 말하기를 이것은 무슨 재앙이나 복의 징조입니까? 하니 공명이 즉시 점괘 하나를 뽑아 말하기를 장사꾼을 이미 얻었고 또 주군께서 대장을 얻을 징조입니다. 오시 정오 이후에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했다. 잠시 뒤 하급장교가 달려와 급히 보고하기를 관장군께서 이미 장사군과 항장, 황충, 위원을 얻어 주공께서 도착하시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했다. 현덕이 크게 기뻐하며 곧 장사로 들어갔다. 운장이 영접하여 관청 안으로 들어가서 황충의 일을 자세히 말하자 현덕이 곧 친히 황충의 집을 찾아가서 만나기를 청했다. 황충이 비로소 나와 항복하며 한현의 머리를 구하여 장사 동쪽에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했다.
뒷사람이 시를 지어 황충을 찬양하기를 장군의 기계가 하늘처럼 높아서 백발에도 오히려 한남을 포위하네. 죽음도 달게 받아 아무 원망 없어. 토항하여 머리 숙임이 부끄럽구나. 포도를 번쩍여서 용맹을 떨치고 말 타고 바람 맞아도 격전을 그리워하네. 청고의 높은 명성 사라지지 않아서 길이 외로운 달을 따라 상담 땅을 비추리라 하였다. 현덕이 황충을 매우 후대했다. 운장이 위원을 데려와서 보이자 공명이 도부스들에게 소리쳐서 끌어내 그를 참아라 했다. 현덕이 놀라 공명에게 묻기를 위원은 공을 세우고 무지한 사람인데 군사께서 무슨 까닭으로 그를 죽이려 하십니까? 하니 공명이 말하기를 그 녹을 먹고도 그 주군을 살해했으니 불충합니다. 그곳에 살며 그 땅을 바쳤으니 의롭지 못합니다. 제가 보니 위원의 뒤통수에 방골이 있어 먼 훗날 반드시 배반할 것이라. 그래서 먼저 참하여 화근을 없애야 합니다. 했다. 현덕이 말하기를 만약 이 사람을 죽이면 항복하는 사람마다 스스로 위태롭게 여길 것입니다. 바라건대 군사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 공명이 위원을 가리켜 말하기를 내가 오늘 그대의 목숨을 살려주겠소. 그대는 충심을 다하여 주군에게 보답하고 다른 마음을 품지 마시오. 만약 다른 마음을 품으면 내가 바로 그대의 수급을 취하겠소. 했다. 위원이 네 하면서 물러났다. 황충이 유표의 조카 유반을 청거하니 현재 유현회에서 항거하는 것을 현덕이 불러들여 장사군을 맡도록 했다. 사군이 이미 평정되자 현덕이 군사를 거두어 형주로 돌아가서 유관구를 공안이라고 바꾸었다. 이로부터 재물과 양식이 풍성해지고 어진 선비들이 귀부했다. 군마를 사방으로 분산하여 좁고 험한 길목마다 주둔하게 했다. 한편 주유는 시상으로 돌아가 요양하면서 감령에게 파른군을 지키게 하고 능통에게 한양군을 지키게 명했다. 두 곳에 전선들을 배치하여 출병을 기다리게 했다. 정보가 나머지 장사들을 거느리고 합비현으로 왔다. 원래 송건이 스스로 적벽대전 이후에 합비에 오래 머물며 조조의 군사들과 크고 작게 10여 차례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하여 감히 성 가까이 영체를 세우지 못하고 성 밖 50리에 병력을 주둔시켰다. 정보의 병력이 왔다는 것을 알고 송곤이 크게 기뻐하여 친히 영체를 나가 군사들을 위로했다. 노자경, 노숙이 먼저 왔다고 보고하자 송곤이 말에서 내려서 대하니 노숙이 황망이 말 안장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예의를 표했다. 장수들이 송곤이 이같이 노숙을 대하는 것을 보고 모두 크게 놀라며 괴이하게 여겼다. 송곤이 노숙에게 말에 오르게 하고 말굽비를 나란히 하여 가면서 은밀히 말하기를 내가 말에서 내려 맞이했으니 공을 충분히 드러내지 않았소? 하니 노숙이 말하기를 아직 아닙니다. 했다. 송곤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중에 드러나겠소? 하니 노숙이 말하기를 바라건대 명공께서 덕을 사해에 떨치고 구주를 총괄하여 황제의 사업을 이루어 제 이름을 역사 기록에 남겨야만 비로소 저를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했다. 송건이 손뼉을 치며 크게 웃고 함께 막사 안으로 들어가서 크게 주연을 베풀어 격전을 치룬 장사들을 위로하고 합비를 깨뜨릴 계책을 상의했다. 문득 장효가 사람을 통하여 선전포고 문서를 보냈다고 보고하니 송곤이 서찰을 뜯어보더니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장효가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 너무 심하구나. 정보의 군사가 온 것을 듣고 일부러 사람을 보내 도전하다니 내일 새 군사들을 쓰지 않고 적과 싸울 것이니
내가 한바탕 크게 싸우는 것을 보시오. 했다. 명령을 전하여 그날 밤 오경 새벽 4시에 3군이 영체를 나와 합비를 향하여 출발했다. 진시 오전 8시 무렵 군마들이 길을 반쯤 갔을 때 조조의 군사들이 이미 도착하여 양쪽이 포진했다. 송건이 황금투구에 황금 갑옷을 입고 출마하니 왼쪽은 송겸, 오른쪽은 가화, 두 장수가 방천 화극을 들고 양쪽에서 호위했다. 북을 3번 울리자 조조의 군 진영 안에서 문의 깃발들이 양쪽으로 열리더니 3사람의 장수가 완전히 무장을 차려입고 지인 앞에 섰다. 중앙은 장요, 좌측은 이전, 우측은 악진이다. 장요가 말을 내달려 앞장서며 오로지 송곤과 결전하려고 했다. 송곤이 창을 잡고 스스로 싸우려 하나 진문 가운데 한 장수가 창을 꼬나지고 말을 급히 몰아 먼저 나가니 바로 태사자였다. 장요가 칼을 휘두르며 맞이하여 두 장수가 7, 80합을 싸워도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조조의 군 진영에서 이전이 악진에게 말하기를 마주 보이는 황금투구를 쓴 자가 송건이오. 만약 송건을 잡으면 좋기 83만 대군의 복수를 할 수 있소. 했다. 말을 미처 끝내기도 전에 악진이 홀로 말을 몰아 한자루 칼을 들고 측면에서 곧장 송건을 취하려 달리니 마치 한 줄기 번갯불 같았다. 나는 듯이 면전에 이르러 손을 들어 칼을 내리쳤다. 송겸과 가화가 급히 화극을 들고 가로막지만 칼날이 지나가자 두 극이 모두 일제히 잘려서 극자루만 들고서 말머리를 칠 뿐이었다. 악진이 말머리를 돌리자 송겸이 군사가 쥐고 있던 창을 받아들고 뒤쫓아왔다. 이전이 화살을 매겨 송겸의 가슴 가운데를 겨냥해 쏘니 시위소리와 함께 송겸이 낙마했다. 태사자가 뒤에서 누군가 말에서 추락하는 것을 보고 장료를 버려두고 본진을 향해 바로 돌아섰다. 장료가 기세를 타고 마구 무찔러 들어오니 오나라 군사들이 크게 어지러워져서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장료가 멀리 송곤을 바라보고 말을 내달려 뒤쫓았다. 점점 따라붙는데 측면에서 1군이 튀어나오니 앞장선 대장은 바로 정보였다. 한바탕 추격군을 끊어버리고 송곤을 구했다. 장료가 군사를 거두어 합비로 돌아갔다. 정보가 송곤을 보호해서 큰 영체로 돌아가고 패잔병들도 계속해서 영체로 돌아갔다. 송곤이 송겸을 잃은 것을 알고 목을 놓아 크게 울었다. 장사 비서실장 장괭이 말하기를 주공께서 성대한 기세만 믿고 강대한 적군을 경시하니 3군의 병사들이 몹시 가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곧 적장을 베고 적의 깃발을 빼앗아 싸움터에서 위용을 떨치는 것은 역시 부하장수의 임무이지 주공께서 마땅히 할 일은 아닙니다. 바라건대 분육, 고대의 이름난 용사인 맹분과 화육의 용맹을 자제하시고 왕업과 폐업을 이룰 계책을 생각하십시오. 게다가 오늘 송겸이 창날과 화살촉에 죽은 것은 모두 주공께서 적군을 경시해서입니다. 이제부터 절대로 자중하옵소서. 하니 송곤이 말하기를 이것은 나의 잘못이오. 이제부터 마땅히 고치겠소. 했다. 잠시 뒤 태사자가 막사에 들어와 말하기를 제 수하에 한 사람이 있는데 성은 과이고 이름은 정인데 장요 수하로 말을 키우는 마부와 형제입니다. 그 마부가 견책을 받고 원한을 품어서 오늘 밤 사람을 보내 알리기를 불을 올리는 것을 신호로 장요를 찔러 죽여서 송겸의 복수를 한다니 제가 청하건대 병력을 이끌고 외부에서 접응하고자 합니다. 하니 송곤이 말하기를
그 과정이란 자는 어디 있소? 했다. 태사자가 말하기를 벌써 합비성 안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바라건대 제가 5천 병력을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하니 제갈근이 말하기를 장료는 꾀가 많아서 준비가 있을까 두려우니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했다. 태사자가 고집을 부려 가겠다고 하고 송건도 송겸이 죽어 마음이 상한 터라 서둘러 복수하고 싶어서 태사자에게 명하여 5천 병력을 이끌고 가서 바깥에서 접응하도록 했다. 한편 과정은 태사자의 고향 사람이었다. 그날 군중에 섞여 합비성에 따라 들어가서 말을 돌보던 마부를 찾아가 두 사람이 상의했다. 과정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사람을 태사자 장군에게 보냈소. 오늘 밤 틀림없이 접응하러 올 텐데 형이 어떻게 하겠소? 만약 오나라 군사가 우리의 무방비를 헤아려서 빈틈을 타고 공격하면 무엇으로 대응하겠소? 오늘 밤 방비하되 마땅히 평일에 비해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오. 했다. 말이 미처 끝나지 않았는데 뒤쪽 영체에서 불길이 치솟고 누군가 반란이라고 외치자 소식을 알리는 자들이 낱마처럼 어지러웠다. 장료가 막사를 나가 말을 타고 가까이 따르는 장교 10수인을 불러서 길을 막아서니 좌우에서 말하기를 함성이 몹시 급박하니 가서 살펴야 합니다. 했다. 장료가 말하기를 어찌 한 성 안에 모두가 반란하겠는가. 이것은 반란을 꾀하는 자가 군사들을 일부러 놀라게 하려는 것뿐이다. 반란하는 자를 먼저 잡아라. 했다. 오래지 않아 이전이 과정과 마부를 잡아왔다. 장료가 그 사정을 물어보고 말 앞에서 선체로 베어버렸다. 그런데 성문 밖에서 징소리, 북소리, 함성이 크게 들려왔다. 장료가 말하기를 이것은 오나라 군사가 바깥에서 접응하는 것이니 그 계책을 이용해 격파할 수 있다. 하고 곧 명을 내려 성문 안에 불을 놓게 하고 사람들이 모두 반란이라고 외치게 하며 성문을 활짝 열고 조교를 내렸다. 태사자가 성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고 내부에서 병거가 있는 줄만 알고 창을 꼬나잡고 말을 내달려 먼저 들어갔다. 성위에서 한 차례 포성이 울리더니 어지러이 화살이 쏟아졌다. 태사자가 급히 물러났지만 몸에 화살이 여러 발 명중했다. 뒤에서 이전과 악진이 돌진했다. 오나라 군사들이 태반이나 꺾이니 승세를 타고 영체 앞까지 곧장 추격했다. 육송과 동습이 돌진하여 태사자를 구하자 조조의 군사들이 물러갔다. 송고는 태사자가 몸에 중상을 입은 것을 보고 더욱 상심했다. 장소가 송곤에게 철병을 권하니 송곤이 그 말에 따라 병력을 거두어 배를 타고 남서와 윤주로 돌아갔다. 군마들을 주둔하기에 이르러 태사자의 병세가 위중했다. 송곤이 장소를 시켜 무난하게 하자 태사자가 크게 외쳐 말하기를 대정부가 난세에 났으면 마땅히 삼척검을 차고 불세출의 공을 세워야 하거늘 뜻한 바를 아직 이루지 못하고 어찌 죽는단 말인가? 했다. 말을 마치고 죽으니 나이 41살이었다. 뒷사람이 시를 지어 찬양하기를 뜻을 세워 충효를 다한 동네 사람 태사자가 이름은 멀리 변경까지 밝히고 활쏘기와 말태기는 굳센 병사들을 떨게 했네. 북해 공룡의 은혜를 갚고 신정에서 손책과 치열하게 싸웠네. 임종하여 장한 뜻을 말하니 청고에 이르도록 모두 탄식하네. 했다. 송고는 태사자의 죽음을 듣고 애도에 맞지 않으며 명령을 내려 남서 북고산 아래에 후하게 장사 지내게 하고 그 아들 태사형을 부중에서 길렀다. 한편 현덕은 형주에서 군마를 정돈하다가 송곤이 합비에서 패전하여 이미 남서로 돌아간 것을 듣고
공명과 상의했다. 공명이 말하기를 제가 밤에 별자리를 살피니 서북쪽에서 별이 떨어지는데 반드시 황족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했다. 이야기 중에 문득 공자 유기가 병사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현덕이 듣고 통곡해 말지 않았다. 공명이 권하여 말하기를 생사는 정해져 있는 것이니 주공께서 그만 슬퍼하십시오. 귀체가 상할까 두렵습니다. 또 대사를 처리해야 하니 급히 사람을 보내 그곳 성지를 지키게 하고 아울러 장례를 치르십시오. 했다. 현덕이 말하기를 누가 가야 하겠습니까? 하니 공명이 말하기를 운장이 아니면 안 됩니다. 했다. 즉시 운장을 양양으로 먼저 보내어 지키게 했다. 현덕이 말하기를 이제 유기가 죽었으니 동호가 반드시 형주를 찾으러 올 텐데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하니 공명이 말하기를 만약 사람이 오더라도 제가 대답할 말이 준비돼 있습니다. 했다. 보름이 지나자 동호의 노숙 등이 특별히 조상하러 온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이야말로 먼저 계책을 준비하고 동호의 사자가 오기를 기다리는구나.